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 XRP ETF 승인 연기에도 전문가들은 22달러에서 50달러까지 긍정적인 전망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한 후에 주가는 달나라로 갈 것이다 라며 파격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된 사태의 반복과 어떠한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 시그널 지표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매일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이 시그널 지표를 여기 트레이딩 뷰에 적용해 주시고요. 이 시그널 지표가 시그널을 말해주는 대로 롱 시그널, 여기 써있죠, 롱 우세라고 뜨면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니 매수로 진입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숏 시그널이죠, 숏 시그널이 뜨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이니 매도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 텔레방에서는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리지 않고 이 시그널이 시키는 대로 바로 타점 공유가 나가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는 수익을 올리고 있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그널 지표를 적용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그널 지표를 나도 테스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 채널 소개란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의 XRP 투자자 인내심 시험 후에 결국 달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분석가 맷 휴즈가 리플 투자들에게 XRP는 여전히 달에 갈 예정이지만 모든 인내심을 시험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요. 장기적인 강세 전망을 재확인했다라며 암호화폐 전문 매체는 보도를 했는데, 휴즈 분석가의 이러한 논평은 최근에 XRP의 가격 변동성 속에서 나왔으며 단기적인 하락세가 투자자들의 좌절을 불러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휴즈는 XRP가 이전에 강조했던 최종 보스 각도 위로 다시 올라왔다라 강조하고 있고요. 그는 이전 분석에서 XRP가 주요 랠리 이전의 역사적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전환되는 일관된 패턴을 보였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18년과 2021년 고점들이 대각선 저항선으로 작용했으나 이미 지지선으로 전환되어 강세 구조로 강화됐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휴즈에게 3달러 영역은 매우 중요한 최종 보스 저항선이다. 그는 XRP의 진정한 시험이 이 3달러 영역을 견고한 지지선으로 바꾸는데 달려있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다라면 과거 시장 주기와 유사한 대규모 포물선형 돌파에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번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XRP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750% 이상 급등한 26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전문가들도 장기적 낙관론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석가들도 휴즈의 장기적인 낙관론에 힘을 실었고요. 리얼비전의 최고 경영자 라울팔은 자본이 비트코인에서 다른 주요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XRP가 이제 더 높은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 분석가 아흐마드 카제미는 XRP에 대해 두 가지 강세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그는 XRP가 최대 9달러까지 상승하는 기본 시나리오를 선호하며 더 강력한 랠리가 펼쳐지면 11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석가들 역시 기간 수요와 곧 출시될 디파이 플랫폼 및 ETF를 언급하면서 XRP가 1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블랙록 또한 리플 스웰에 참여하면서 XRP ETF 가능성에 대해서 들썩이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블랙록 리플 스웰 2025 합류 XRP ETF 가능성이 들썩이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자사운용사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디렉터 맥스웰 스타인이 11월 뉴욕에서 열리는 리플 스웰 2025 행사에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은 이번 행사에 600명 이상의 참석자와 60명 이상의 연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스웰 2025 블랙록 임원 연사 명단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 스웰의 공식 일정에 따르면 맥스웰 스타인은 로리 켈러리와 함께 토큰화된 금융자산이 자본시장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록 공식 일정에 XRP ETF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블랙록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혐의 ETF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번 스웰 행사에서 XRP ETF 관련 논의 또는 발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RP ETF 출시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인데, 블랙록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의 높은 인기와 수요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자들은 블랙록이 다음으로 XRP ETF를 출시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블랙록은 아직 XRP ETF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고요. 특히나 블랙록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는 관련 질문에 대해
계획이 없다라고 답하면서 여러 차례 득답을 회피해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리플 CEO 브리트 갈링하우스 또한 XRP ETF가 XRP 커뮤니티에 적합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자산운용사와의 구체적인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블랙록에 의한 XRP ETF 출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블랙록은 XRP ETF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등 경쟁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XRP ETF 신청을 주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앰플리파이 자산운용사가 SEC XRP 옵션 수익형 ETF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제 관심은 SEC가 10월에서 11월 사이 마감되는 XRP 관련 ETF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낼지에 쏠리고 있고요. 잠재적인 승인이 이루어진다라면 블랙록 또한 XRP ETF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억만장자 고든이 10월 18일을 언급하면서 XRP의 역사적 순간이 온다라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블랙록 현물 XRP ETF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달리 고객 관심이 적고 규제 불확실성 등 고려한 듯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제한적인 고객 관심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률 감소 우려, 그리고 네 번째는 커뮤니티 기대와 다른 데이터 기반 전략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 중심의 낮은 글로벌 수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보여지는 이런 뉴스들에서는 이렇게 블랙록이 XRP ETF 관련되어서 부정적, 그쵸? 긍정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리플과 블랙록 서클은 가상화폐 패권이죠. 이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배를 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리플의 히든노드 인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히든노드는 이미 블랙록 토크나 펀드 생태계에 참여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통 자산과 그리고 디지털 자산 간의 가교, 그쵸? 이 가교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이 리플이 히든노드를 인수함으로써 블랙록의 인프라와 이제는 연결되어 있던 히든노드의 기관 네트워크가 이제 리플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서클 인터넷 그룹의 IPO에서 이제 블랙록은 10%의 주식을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러한 이 리플 그리고 블랙록 서클, 그쵸? 이러한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합쳐질 때 우리는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그리고 XRP 레저, 서클의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 그리고 블랙록의 막대한 기관 자금력 및 전통금융시장 영향력이 상호 이렇게 작용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이 현 상황에서 이 세 기업의 관계는 암호화폐가 전통금융 시스템에 더욱 깊숙이 통합되는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뭐가 된다? 지표. 이 지표가 될 것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 서클 블랙록의 이 연관성은 단순히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복잡하고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들의 협력이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리플, 그쵸? 이 리플에게는 엄청나게 크나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계속해서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사실상 이제 박스권 하단부 저점을 테스트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리테스트하러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인데, 결국에는 4,500원짜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만약에 4,500원짜리를 돌파한 후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꼬리가 달리고 떨어지게 된다면 한 번 더 4,000원짜리까지 리테스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때 모양과 이때 차트의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 폭발해 준다라면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매수해서 모아가야 할 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